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수출형 잠수함용 연료 전지 개발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나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이 사업은 물론 수출형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인잠수정형 연료전지 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한화가 따내는 걸 보고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한화에서 필리조선소 인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보니 이 회사는 미국의 국영조선소 자리에 1997년에 새로 만들어진 조선소라고 하더군요. 노르웨이의 아커라는 회사에서 만든 회사로 노르웨이의 아커와는 이미 2024년 6월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 등의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 필리조선소 인수는 1억 달러가 들었는데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 인수한 건데요. 하나시스템이 6대 4로 더 지분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필리조선소는 한화의 회사가 되었고 또 재미있는 점은 제가 아마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미해병대를 위한 새로운 상륙함 사업부터 도전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예상대로 적당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나마 건조한다는 미국 내 조선소들도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해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은데 완전히 한화에게는 차려진 밥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화의 미국 진출은 상당히 순조롭고 예상되는 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LIG에서 FA-50용 A사 레이더 비행시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했었죠. LIG에서 여타의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네덜란드의 국영연구기관이 NLR과 레이더 비행시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요. 그런데 MOU를 체결한 게 2024년 판보로 에어쇼에서였는데 MOU 체결 5개월 만에 바로 비행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대단한 게 이번 사업은 LIG에서 자체 자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IG의 FA-50용 레이더 개발 사업비가 정부의 연구과제 채택에서 탈락해서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이 지연될 거라고 한때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LIG는 정부 지원이 없어도 자체 자금으로라도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빠른 사업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체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많이 하지 않는 LIG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LIG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험에 들어간 항공기는 네덜란드의 NLR이 소유한 세스나 사이테이션2 항공기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경비행기입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KF-21용 A사 레이더인 APY-016K가 비행시험에 보잉 737-500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비견될 정도로 작은 기체에 탑재해서 비행시험을 하는 건데요. 물론 당연히 LIG에서 개발한 FA-50용 레이더인 ESR-500A가 공랭식 A사 레이더라 무게가 고작 75kg밖에 나가지 않는 등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역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이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너무 작은 기체에 탑재하고 시험을 하게 되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시험 장비의 수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여러 번 비행시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시험을 무려 2년 동안 해서 2026년까지 비행시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이 끝나면 ESR-500A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는 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LIG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공중표적, 지상표적, 해상표적 탐지 모드와 탐지 및 추적 모드 그리고 최대 탐지 거리와 동시운용 모드 등을 개발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주요 핵심 모드를 전부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ESR-500A는 개발이 끝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LIG가 이 레이더의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레이더가 단순하게 FA-50에만 탑재되고 말 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에도 탑재할 레이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수요는 한화에서 개발하는 KF-21용 레이더보다도 더 많은 게 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도 개발에 들어갔지만 LIG는 벌써 항공기 탑재 시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한화가 추적하는 건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레이더의 개발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화의 연료 전지 개발 사업으로 돌아와서 하나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요일인 2024년 12월 20일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수출형 3000톤급 장보고3 차세대 질소온합형 장수명 PEMFC 모듈 탑재 연료전지체계 개조 개발을 수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많이 씁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장보고3에는 국산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산 연료전지가 있는데 한화에서는 연료전지를 왜 또 개발하는 것일까요? 정확히 우리나라의 장보고3에 탑재된 연료전지는 국내의 중소기업인 범한 퓨얼셀이 개발하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연료전지입니다. 현재 장보고3에는 범한 퓨얼셀에 120kW급 연료전지 4개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범한 퓨얼셀에서는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의 국산화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왜 손원 1급 잠수함의 연료전지를 국산화하려 하느냐? 지금 손원 1급에는 독일 지멘스사의 PEMFC 방식의 120kW급 연료전지 모듈이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은 당연히 해외에서 수입한 모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해서 정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가 고장이 나면 독일로 보내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수리하러 보내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의 수명은 10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국산 연료전지 모듈을 개발해서 손원 1급 잠수함의 창정비 주기 시 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범한 퓨얼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품 국산화 자금을 지원받아서 국산화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연료전지 자체는 2023년에 개발 완료되었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험을 한 후에 손원 1급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우리와 독일이 개발한 연료전지 모듈은 둘 다 120kW급이고 그래서 그냥 장보고 3급 연료전지를 그대로 손원 1급에 탑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연료전지 모듈은 120kW급이지만 각각의 잠수함의 연료전지 모듈은 필요 수량에 따라서 하나로 합쳐져서 제어 시스템 등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3급 연료전지를 그냥 그대로 손원 1급에 쓰지 못하고 연료전지의 제어장치 등을 다시 개발해서 달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출형 잠수함을 개발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을 수입하는 나라들마다 각각 요구하는 잠수함의 크기도 다르고 필요한 연료전지의 출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손원 1급도 한때 120kW급 연료전지 모듈이 3개가 탑재되어서 360kW의 출력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의 추측으로는 우리 측에서 360kW급 연료전지를 원했으나 그걸 탑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연료전지 모듈을 개발해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모듈형 연료전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연료전지 모듈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걸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걸 최초로 개발한 게 독일의 지멘스사입니다. 지멘스사가 개발한 건 40kW급 모듈형 연료전지로 지멘스사는 이걸 독일이 새로 건조하는 U212D형 잠수함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U212D형에는 총 12개 40kW급 연료전지 모듈을 탑재해서 480kW의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범안에서도 모듈형 연료전지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안에서는 40kW가 아니라 60kW급 모듈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범안은 60kW급 모듈을 개발하려 했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잠수정에 60kW급 연료전지가 탑재될 것으로 범안에서는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듈형 연료전지이자 우리의 무인 잠수정형 연료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화가 끼어듭니다. 한화 측 주장에 따르면 국산 연료전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연료전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산 연료전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산 연료전지는 장보고 3급 6척에만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모르고 범안에게 연료전지를 국산화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화에서 이제 와서 범안의 연료전지가 비싸다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료전지라는 게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전 세계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만들고 생산하는 회사는 독일의 지멘스와 우리나라의 범안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무슨 배짱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독일 지멘스사의 PEMFC 연료전지 특허가 조만간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멘스사의 연료전지를 잠수함에 탑재해본 하나로서는 지멘스사의 연료전지의 구조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고 그래서 지멘스사의 연료전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모듈형 연료전지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범안에서는 연료전지 모듈을 60kW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화에서는 독일 지멘스사와 똑같이 40kW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우리의 방사청은 범안이 아닌 한화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범안에게는 모듈형 연료전지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한화에게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기사가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뉴스나 기사를 보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럼 왜 방사청이 범안이 아닌 한화에 손을 들어주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연히 범안은 중소기업이고 한화는 대기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획서를 한화가 더 잘 쓰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방사청으로서는 좀 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 비전이라는 게 결론은 기획서를 더 잘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일 것입니다. 결론은 이게 말은 수출형 잠수함용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잠 수정형 연료전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수의 무인잠 수정을 건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전지 모듈의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범안보다 더 싼 가격을 목표로 했고 솔직히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범안은 아예 처음부터 연료전지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개발한 것에 비해서 한화는 특허가 만료되는 독일 지멘스의 연료전지를 카피할 생각이기 때문에 개발비가 더 적게 들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범안이 한화에게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씁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한화 측에서 범안에 비해서 더 저렴한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건 기쁜 일이나 그러나 범안은 나라가 필요할 때 어렵게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독일 지멘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연료전지 기술인데 겨우 장보고3 6척에 쓰이고는 바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었으니 보는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밖에는 없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기업과 공무원들의 횡포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일거리를 뺏어오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누가 만들던 그냥 싸게 만드는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마인드로 인해서 어렵게 원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퇴출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료전지의 방식도 문제입니다. 결론은 한화에서는 PEMFC 방식의 연료전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잠수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는 전부 PEMFC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연료 효율이 높지 못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범안에서는 좀 더 연료 효율이 좋은 방식을 개발하려 하는 것이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는 개질계 연료전지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화는 기술력이 없고 단순하게 독일 지멘스의 연료전지를 카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연료전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사업을 실제로 한화가 따내고 앞으로 연료전지를 한화가 공급하게 되면 범안이 차세대 연료전지를 계속 개발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범안은 연료전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사업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씁쓸합니다. 한화에서는 이걸 개발해서 방사청에 납품할 것이고 방사청은 얼마의 비용을 절약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어렵게 원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업에서 쫓겨날 것이고요. 정말 씁쓸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